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에 안보정론을 시작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심야 방송이 되겠는데요. 자, 이제 6월 7일, 오늘 이제 날이 새면은 6월 6일이잖아요. 자, 그래서 6월 7일 날 오후 2시에 지금 이제 수원지법에서 매우 중요한 판결이 내립니다. 바로 이화영 유죄 판결이죠. 뭐 유죄를 받는 것은 뭐 어느 누구든지 뭐 다 이제 아는 건데, 과연 이제 예상 형량이 지금 이제 검찰에서 구형한 양이 15년이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나 나올 것이냐. 저는 뭐 이제 법률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쭉 이제 한번 제 지인들, 그러니까 법조인들 뭐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전부 다 이제 좀 의견이 조금씩 다른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상식적으로 볼 때 최소한도 보통 한 절반 정도를 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5년의 절반이면 한 뭐 7, 8년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 법조인들도 말이죠. 이 판사 출신됐든 검사 출신됐든 간에 한 뭐 7, 8년 정도는 때릴 것이다. 절반을 때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화영이가 이 중죄를 졌으니까 중벌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 그러면 그게 이재명한테 어떤 영향을 주느냐? 자동적으로 이재명이도 지금 공범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하고 이재명이도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해진다. 왜냐? 아예 중형을 때렸는데 이재명이를 불구속 기소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래서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가결해주든 안 가결해주든 간에 검찰은 법을 집행하는 데니까 무조건 구속영장을 쳐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법 쪽에서도 자자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개각 문제가 지금 다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총리를 교체하는 것보다는 우선 장 차관들을 먼저 교체한다. 이런 방침이 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데, 매우 이제 좀 관심을 갖는 것은요. 지금 장미란 차관이 임명된 지 1년이 된다고 그래요. 벌써. 자, 그래서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고, 그 자리에 이용, 그러니까 이제 선거 때 말이죠. 수행실장을 했잖아요. 이용 전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지금 이제 먼저 중점적으로 드리기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상직, 지금 이제 이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어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전주지검에서 수사의 속도를 내는 걸 보면은 중앙지검으로 가져오지 못한 것 같다. 그래서 이원석이가 지금 이 중앙지검으로 갖고 오는 것을 반대하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요. 제 의견이 아마도 맞는 것 같아요. 만약에 서울로 갖고 온다? 그러면은 뭐 관련 우선요 뉴스가 나오게 돼 있어요. 뭐 지금 비밀이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뉴스가 하나도 안 나와. 거꾸로 뉴스라고 하는 것은 전부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제 이 문재인을 정조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뇌물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공천, 이미 이런 의혹이 제기된 바 있지만은 이상직위를 공천 준 거, 이것도 뇌물 대가. 그 다음 뇌물, 그러니까 이제 특혜 취업해 준다는 대가로 공천 주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뇌물이 뭐냐? 이게 지금 예술단이 2018년도 4월에 북한에 가는데, 조용필 이런 가수들, 그때 전세기가 뭘로 떴느냐? 이스타 항공이 떴어요. 그래서 그 당시도 의혹이 있었죠. 여러분들 뭐 기억나실 거예요. 요것도 검찰에서는 뇌물로 보고 지금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문재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뭐 단순히 소환조사가 아니라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구속수사 방향으로밖에 갈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전망들이 고개를 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빠르게 하나씩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선 검찰, 이번 이제 구형이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왜 검찰 구형이 말이죠. 지난 4월, 이 4월, 그러니까, 8일 날 구형이 됐어요. 그래서 우선요, 이 이화영의 죄목은요, 뇌물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12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래서 12년 구형하고요, 벌금은 15억 원, 그리고 추징은 3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뇌물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추징이 3억 3,400만 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이 외국한 거래법하고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 그래서 합쳐서 15년이 구형이 된 거예요. 15년에다가 벌금 15억 원, 추징금 3억 3,400만 원이 됐는데, 과연 이제 어느 정도가 내려질 것인지가 이제 궁금한 것이죠. 그런데 다른 방용철 부회장한테는 뭐 징역이 1년,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 뇌물공여 정치자금법은 1년, 그 다음에 업무상폐임 횡령,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 그래서 총 2년 6월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용철 쌍용 부회장하고 그다음에 이화영하고는 이 혐의가 완전히 이 형량이 확 달라져요. 그만큼 죄질이 안 좋은 것이죠. 그래서 검찰은 그 당시에 말이죠.
이거는 뭐라고 그럴까요? 굉장히 정경 6차 범행으로서 매우 중한 사항이다. 그리고 일찍이 오랜 동안 스폰서 유착 관계를 형성해 온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선처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얼마 정도 나올 것이냐. 이제 상당히 궁금할 텐데요. 지금 이제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벌써 15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절반인 한 7, 8년 정도가 나올 것이다. 이게 이제 그 법조계의 일반적 제일, 뭐라고 그럴까요? 제일 많이 이제 예측하는 것이고, 그리고요, 또 일각에서는 이건 뭐 중형이기 때문에 7, 8년보다 더 많은 한 10년 정도가 구형될 것이다. 그리고 어떤 점에서는 또 한 5년 정도 구형될 것이다. 뭐 들락날락 합니다. 그러나 기본은 중범죄 처벌이 내릴 것이다. 판결이 내릴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구동성으로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 이 중범죄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미 이재명 측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극렬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극렬 반발하는 이유는 바로 뭐 이재명의 이화영의 변호인이 얘기했잖아요. 예, 변호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화영 유죄는 이재명 유죄다. 그러니까 뭐 자기들도 다 아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예. 자, 그리고 더군다나 이번에 이 대북송금 특검을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그래, 자,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부글부글 끓고 열이 바짝 올라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원석이는 이화영과 관련해 가지고 이 재판이 떨어지면은 이재명에 대해서는 좀 불구속으로 좀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을 내보였다고 해요. 내부적으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특검을 딱 하겠다라고 특검 법안까지 만들어서 발표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검찰에서도 지금 격앙된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이재명이 그냥 골로 보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거는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된다. 이렇게 검찰 내부 분위기도 바꾸고 요거를 이원석이도 더 이상 이제 불구속 그냥 기소만 하지. 요런 입장을 견제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지금 검찰 내에서도요, 이재명에 대한 영장 청구 쪽으로, 방향이 확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전반적인 지금 분위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번에 이제 형벌이 세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 민주당에서 자, 이 수사기관 무고죄, 그리고 법 왜곡죄까지 만들어가지고요,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야말로 판검사들 딱 자기네 입맛대로 판결하게 만들겠다는 것이거든요. 요것도 지금 이 법원과 그리고 검찰을 자극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지금 이 재판부로 하여금 이거 안 되겠다. 중벌을 쳐야 된다. 이런 법원 내 분위기도 지금 고조되고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말이죠. 요 판사, 요 판사도 상당히 강성이라고 합니다. 자, 신진우 부장판사인데요. 자, 그래서 이제 신진우 부장판사도 본래 2년 임기가 돼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본인도 이거를 끝내고 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연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다음 이제 가을 판사 이동 때는 아니면 내년 2월에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요렇게 해서 지금 판사도 말이죠. 이 경북 영덕 출신이고요. 영덕 출신이고, 그리고 이제 본래가 상당히 판결을 세게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로 보면은요, 지금 이제 평균 한 절반인 7년보다도 더 큰 중형이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하지 않느냐. 이런 이 판단도, 전망도 그렇게 무리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 그러니까 죄 자체가 중하고, 그 다음에 죄질이 나쁘다. 그리고 이화영이는 아주 반성도 없는 나쁜 인간이다. 그 다음에는 이게 이재명 민주당 쪽에서 압박을 가하고 있다. 그리고 판사 성향도 굉장히 원칙적인 판결 성향이 강하다. 이런 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지금 이제 10년, 12년까지도 나올 수 있는 형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거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문제는 뭐냐, 이제 개각이 임박해 있다. 왜냐면요, 지금 원구성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개각을 그냥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총리 인선보다는 장차관 인선을 먼저 딱 해가지고 국정 동력을 계속 확보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달 중으로 관련 자료를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으로 있고요. 자, 이제 임기 2년이 넘었으니까 그 초기 때 임용이 돼서 그대로 가고 있는 분들, 이종호 과기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정식 노동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리고 이제 조규홍 복지부 장관하고요,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개각 대상에 속한다. 자, 그런데 이거를 한꺼번에 다 할지 아닐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이주호의 경우에는 서울시 교육감 출마 의사까지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제 그동안에 장미란 현 2차관이
문화부 차관으로 임명되면서 상당한 각광을 받은 바 있어요. 그런데 1년 만에 교체가 됐는데 그 후임에는 지금 이용 전 수행실장이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유력하게. 왜냐하면요,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임명을 하려고 했는데 회전문 인사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서 정부 쪽으로 뺀다고 그랬는데, 정부 쪽으로 빼든 대통령실로 가든 간에 어쨌든 간에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 그리고 낙선자들이 일괄적으로 전부 다 지금 요직에 기용하는 거, 요것도 비판의 소지가 상당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지금 이제 언론의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이걸 보면은 지금 전주지검에서 직접 문재인도 소환 조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채널 A 보도를 보면은요, 지금 2018년도 4월 달에 가수들 갖다가 북한에 보냈어요. 자, 조용필하고 이선희, 백지영, 윤상 이런 사람들. 자, 이 평양 공연을 보내는 이제 남측 예술단. 요때 비행기를 뭘 썼느냐? 이스타 항공을 썼어요. 왜냐? 지금 이제 대북 제재 때문에 비행기가 못 들어가, 구하기가 어려워요. 더 그러기 때문에 이스타 항공을 왜 썼느냐? 그 당시에 이건 미국이 지향하지 않으니까 제재를 가해도 별 영향이 없어. 요렇게 해서 이스타 항공을 띄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간신히 미국으로부터 허가까지는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아일랜드 니스타와는 시차 때문에요. 보험까지 들지 못하고 띄우는 사단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험도 안 든 상태에서 우리 국내 최고의 이제 연예인들이 가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얘기입니까? 그래서 사고 나면 망한다, 이런 얘기까지 다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올 초에 말이죠, 지금 전주지검에서 이 뭐라고 그럴까요? 이 녹취 파일까지도 다 확보를 했고, 최근에 이상직위를 불러다가 추가적으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요 조사는 뭐냐? 지금 이제 이 사위가 특혜 채용됐잖아요. 그러니까 특혜 채용의 대가로 전세기까지 준 거 아니냐? 이 전세기도 뇌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검찰에 보고 수사를 속도를 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천도 뇌물이다. 이건 뭐 이미 다 나왔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천 이 본래 그 전주울 지역위원장이었지만은 여론조사에서 1위까지 갔는데 이게 아무 설명도 없이 컷오프 됐어요. 그래서 요 사람도 불러서 전부 조사를 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전주지검에서의 수사가 상당한 속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빨리 이제 이 문재인을 불러다가 제대로 조사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요, 이번에 또 지금 이제 지금 이 조민 관련 뉴스가 되겠는데요. 지금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조민 지지자들이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난리가 났대요. 왜냐하면 조민이가 이제 올 가을에 후반기에 결혼한다. 이거는 이제 본인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다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후반기, 그러니까 이제 명동, 가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명동 성당에서 결혼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최근에 말이죠, 요 조민이가 자기가 이제 자기 친구 결혼식에서, 왜 여자들은 이제 부케를 받으면 맨 먼저 결혼한다는 거 아니에요? 부케 받는 영상을 이 본인의 이 유튜브 방송에서 올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케 받고 지금 이쁘게 쪄 있는 사진, 요 사진인데요, 요 사진도 올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아주 뭐 지지자들로부터 어마어마한 이 환호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또 유튜브로도 이 영상도, 이 부케 받은 영상도 또 올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영상도 참고적으로 이렇게, 자, 뭐 미운 건 미웠더라도 뭐 결혼하는 것까지 우리가 뭐 나쁜 생각을 갖고 비판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어쨌든 간에 하나의 뭐 인생인데, 이 뭐 가짜 이 이력서 가지고 뭐 좋은 대학 가려고 난리친 거, 이거는 우리가 비판받아야 마땅하지만은, 이렇게 부케 받고 본인이 좋아하고 본인 유튜브에 올린 거, 그리고 그 지지자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거, 이거는 뭐 아버지하고 달리 어쨌든 뭐 정서적으로 그 이전의 문제들은 뭐 비판받아야 마땅하지만은 요거까지는 뭐 비판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지지자들이 지금 난리가 났다라고 하는 내용.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여러분께 이제 보도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참 이거 여경, 충남에 있는 여경이에요. 자, 그래서 직위 해제 조치하고 충남경찰청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바로 뭐냐? 야, 이 여경 정신 나간 여경이에요. 그래서 개인정보, 그러니까 유명한 트로트 가수라고 그래요. 유명한 트로트 가수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빼내가지고요, 이 트로트 가수, 이 개인정보 빼내니까 어디 사는지 다 알잖아요. 그 집에까지 찾아갔어요. 야,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이 트로트 가수, 유명 가수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우회를 가려고 온 것 아니냐, 별의별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경찰에 즉각적으로 신고를 했고, 경찰에서 조사를 해본 결과, 이
트로트 가수의 개인정보를 좋아해서 집 주소를 알아가지고 서울까지 찾아간 거예요. 야, 참 기가 막히죠. 뭐 경찰들 수사 과정에서 이 집 주소 당연히 이런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겠지만은요, 상급 경찰관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한 걸로 되어 있답니다. 당연히 절차가 있겠죠. 이런 걸 다 무시하고 쳐들어간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요, 이 김정은이 지난번에도 한번 가볍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국정원에서 관련 동향, 관련 정보 수집에 상당히 열중하고 있다. 쉽게 얘기해서요. 그래서 뭐냐, 지금 이제 지난달 초, 그러니까 5월이죠. 벌써 이게 6월이니까 5월 초에 북한군 130여 명을 배운 선박이 말이죠. 강원도 접경지로 항해를 하다가 과적 상태를 버티지 못하고 가라앉는,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답니다. 자, 그래서 130명을 태웠는데요. 북한 군 90명 정도가 침몰했으니까 사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군 내부가 동요가 상당하다. 예. 그래서 국정원이 이 관련 정보를 추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참고적으로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 거느냐? 이미 올 1월 달에 최고위에서 말이죠. 경의선의 지금 북측 구간을 회복 불가한 수준으로 완전히 끊어놓는 것을 비롯해서 접경 지역의 모든 북남 연계 조건들을 지금 전부 차단하자. 요렇게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김정은이가 올 1월 달에 최고인민회의에서. 예. 자, 그래서 이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서 북한군이요, 남북 접경 지역에 전부 동원이 됐어요. 그리고 국경선 설치 작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경계선을 또 새롭게 설치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북한군들이 대거 동원이 된 겁니다. 130명이 동원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하려고 가다가 끊긴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작업을 하느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작년 연말서부터 김정은이가 남북 관계를 적대적 교준국 관계다. 그리고 통일할 필요가 없다. 이런 통일 거부 선언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군 요원들이 노동에 착수하게 된 것이죠. 이런 노동. 남북 관계를 완전히 차단. 그래서 이 작년 12월부터 북한 군이요, 경의선 육로에 지뢰를 매설한 바 있고요. 올 1월에도 경의선하고 동해선 도로에다가 이제 이 지뢰를 또 매설했고, 지난 4월 때는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에 가로등도 철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요, 동해선 선로의 침목도 제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군 동원이 불가피한 것이죠. 요것 때문에 이제 사망에 대해서 지금 군 내부가 동요가 심각하다. 이런 동요를 달래기 위해서 최근에 북한이 도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런 해석까지 나오는 겁니다. 최민희가 또 일을 저지르고 있어요. 최민희가 말이죠, 방통위 설치법을 개정하는데, 야, 이거 지멋대로 주대를 190에서 갖고니까 말이죠. 이 방통위 설치법을 갖다가 스스로 방통위 구출법이다. 이런 이름을 붙여서 지금 이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핵심이 뭐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5명 중에 국회가 추천하는 3명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일체 거부권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거부하지 못하도록, 국회가 추천한 3명은 추천받는 즉시 임명하도록 강제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방통위원 5인이 구성이 다 됐을 경우에만 회의를 개최하도록. 그러니까 대통령의 인사, 임명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방통위를 갖다가 완전히 민주당이 지 멋대로 구색에 맞는 사람을 갖다 집어넣고, 받으려면 좌편향적 방통위가 되도록 작본을 싸겠다. 아주 작심한 거예요. 그래서 방통위 개정법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요거 국회 법제실에서는요, 이거는 잘못하면 이거 좀 위법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이거 왜 그러냐? 최민희가 본래 방통위원으로 임명이 됐는데 결격 사유 때문에 임명이 못 되고 이번에 거꾸로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이제 법을 완전히 뜯어고치는 이 최민희. 야, 이거 이재명한테 배운 것 같아요. 야, 참, 그래서 이런 입법 독재를 최민희가 앞장서서 하고 있다.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심야방송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편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